지금 아까 이제 그 주택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는 이 투자를 하시기가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에 최근에 제가 여의도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여의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거주를 하시는 공간들도 그렇고 분명히 좀 나뉘실 거예요. 전통 부자들, 원래 자산이 많아서 전통적으로 부자이신 분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40년대, 50년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은 당신 생각을 바꾸지는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데 살 거야. 바꾸죠? 뭐 이런데 내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나 돈이 있으니까 내 사는데 불편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거기 사시겠죠, 자산가들은. 그런데 진짜 자산가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성수동 트리마잖아 저기 그 갤러리안 폴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연예인들, 신흥 부자들,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압구정 가서 안 삽니다. 내가 살고 싶은 트렌드 있는 데가 살아요.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부자들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여의도를 왜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 부자는 금융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 금융인이 누구죠? 제가 생각이 저도 이제 나이가 뭐 기억이 좀 그 금융 하시는 분이 1위예요. 자산가. 그분이 1위입니다. 투자를 하실 줄 알고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부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도 그렇고 여러분 미래 산업이나 이쪽에 트렌드를 못 읽으면 부자 되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여의도나 이런데 지금 그 브라이튼이죠? 브라이튼이 그 원래 그 홍보한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그 장윤정 씨인가요? 거기가 뭐 지금 펜트하우스 뭐 계약했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분들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끄시는 분들은 예전에 전통 부자들이 살던 데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타워팰리스 사신 분들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요. 그 네트워킹을 하기 좋습니다. 나인원, 뭐 한남 나인원도 그렇고 한남 더힐도 그렇고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전통 부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바뀝니다. 트리마에 가봐야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뀝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이 사는데 진짜 네트워킹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돈 그렇게 잘 버는데 뭐하러 멀리 가서 삽니까? 그 안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의도가 제가 보기는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굳이 용산에 가서 동부 이천동, 옛날에나 동부 이천동이지, 그쵸? 거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밖에. 그렇잖아요. 뒤로는 철로, 앞에는 한강이 보이는 거 빼고 동부 이천동에 뭐 있나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수동에 있는 이유는 공원도 있고 바로 건너면 압구정도 오고 강남도 건너오면서 뒤에 SM도 가서 내가 공연하고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나 바빠 죽겠는데 차 타는데 1시간씩 안 걸려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 정말 좋은 집을 지어주잖아요. 연예인들 다 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고 진짜 좋은 곳으로 모입니다. 트렌드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지도 않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어차피 저희 쪽에 이제 비즈니스는 그 건물 이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인데 저희가 최근에 지금 여긴 기흥에 그 이제 땅을 뭐 저희가 영업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최근에 뭐 광주의 공장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좀 요즘에 많이 해요. 여기 좀 핫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한 30만 평 뒤에 땅이 있는데 그 앞에 길이 없으니 한 몇천 평 좀 추가로 사줘 라고 하시면 좀 비싼 거 주고 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부자들이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50만 평 땅 살 때 평당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앞에 2,000평 살 때 평당 400만 원 주고 삽니다. 얼마든지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400만 원 주고 2,000평 사는데 50만 평 땅값이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자를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통상은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야 일단 길이 앞에 있는 걸 먼저 사놓고 뒤에 거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버티시고요. 뒤에 거 50만 평 만원짜리니까 예, 그냥 버팁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놓고 앞에 딱 나왔다 그러면 앞에 땅 사는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삽니다. 돈 주면 안 파는 사람 있으면 삽니다. 다 팝니다. 왜? 시세가 200만 원인데 내가 400만 원 주겠다는데 어디 가서 팔 거야? 대신 나는 50만 평이 10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흥미도 있으실 거고 할 것 같아서 요거를 근데 저희 직원이 저희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데 이분들을 넣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와서 이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라는 걸 한참 고민했어요. 공통점이 있나요? 아 역시 공통점 아시는 분 있어요? 공통점 건물주입니다. 아까 저 제목이 건물주잖아요. 공통점 건물주다. 서울의 건물주다. 차이점 최근에 하지원시 성수동 건물 사가지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고 이제 기사 나오고 있어요. 실패한 투자자, 꼭지에 산 투자자. 저희는 여러분들 혹시 그 핸드폰 갖고 계시면 빌딩샵이라고 치면 저희 회사 플랫폼입니다. 근데 저희는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만 많이 있습니다. 빌딩샵이라고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가치평가 시스템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서울 전역, 기타 경기도나 이런데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전화번호 있을지 몰라요. 건물주들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까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상에는 가치평가에서 점수만 매겨놨습니다. 저희 회사 오시면 서울에 매물로만 한 46,000건 정도 있고요. 건물로는 팔려고 내놓은 거 이제 그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하고요. 저희들만 합니다. 시크릿해요. 저희도.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투자하시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건물 투자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서울 전역에 4만 개를 쫙 깔아놓고요. 거기서 고릅니다. 그런데 안 사드립니다. 맞아야 삽니다. 감이 와야 사는 거고요. 그때 때가 맞아야 삽니다. 잘 안 사드립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서 왜? 저희는 이제 사면 그때부터 몇 년을 같이 가야 됩니다. 사서 짓고 아니면 임대를 맞추고 수익률을 내고 엑시트를 내서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될 때까지 맞춰놓고 갑니다. 뭐 사달라고 한다고 그럼 딴 데가 사시라고 그럽니다. 좀 버릇이 없죠. 사업하는 마인드. 자, 그런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지원 씨가 지금 성수동에 사가지고 그런데 때마침 저 기사가 나왔어요. 왜? 작년 8월에 저희가 반포에 이제 10월달에 10월 3일이죠. 잔금을 치러준 건물이 있어요. 이제 2년 주기로 건물을 갈아타시는 분이에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근데 그분이 성수동에서 누가 추천을 받을 때 본인이 보기 너무 좋대. 이거 신축을 하재. 안 샀습니다. 딴 데가 사시라고. 딴 데가 그냥 사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동네 부동산 가서 사시라고 그랬더니 추천 좀 하고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 또 가격을 5억을 올렸대요. 뭐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 기사가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왜냐면 작년 10월부터 건물을 팔고 나면 불안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입을 둘러쓰고 집에서 10만 원씩 쓰고 계시라고 했어요. 한 40억 벌어드렸으니까 2년 동안. 입을 둘러쓰고 여행 갔다 오시고 놀러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좀 성격 특이하대 나보고. 그런데 그래서 성수동 건물을 사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못 산다고 했어요. 왜? 꼭지에 물려가지고 저거 몇 년 들고 계시려고 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희 회사에 그 데이터가 있어서 비교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안 납니다. 지금 성수동은. 사옥으로 쓰시는 거 빼고는 성수동 가서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평당 지금 저 1억 5천 이상 주고 성수동 가서 사셔봐야 단기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 팝업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임대로 단기에 되게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다 6개월 뒤에 축 나가버리는 건물들. 임대 수익률 되게 높게 잡히는 것도 있어요. 거기 꼭 당하시기 좋죠. 일반인들.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효리 씨, 멀쩡한 한남동 건물 팔고 가가지고 약수동에 이상한 건물을 하나 샀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가는 건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을 샀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돈도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안 팔리는 건물 하나 사서 내 작업실이나 나의 놀이터 정도 만드신 거 아닐까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투자라고요. 진짜 투자의 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없는 저 청담동의 주차장 건물을 사가지고 많은 수익도 냈지만 들고 있는데 동안에도 수익을 잘 내신. 본인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소 뒷걸음질치가 잡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왜? 지금 사라고 그러면 그게 시작을 못 샀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살 수 있는 게 그 정도여서 산 거지. 지금 사라고는 못 사실 수 같은데 아무튼 대박 나신 분이죠. 결과로 보면 아주 투자의 신입니다.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건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지어본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 제가 빌딩 관리사도 있어요. 자산 관리사도 있지만 근데 다 보면서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건물은. 그리고 부동산의 최고수들이 하는 게 빌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을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셔가지고 쇼핑하듯이 하시려고 그래요. 쇼핑하듯이 지금도 그래요. 쇼핑하듯이 그냥 일단 파는 게 목적이고 사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왜? 올랐잖아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 사실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잘 따져보고 사실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유튜브 치시면 어지간한 정보는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게 건물 투자예요. 근데 이게 꼬마 빌딩 열풍이 한 4년 전부터 불었어요. 한 4년 전부터 보니까 아파트 사듯이 일단 부부상가 사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적, 사업 수익이나 임대 수익 뭐 이런 목적이 분명히 좀 정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산 상태, 컨디션이라고 하면 내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다 투자할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면 상가주택 사시라고 해요.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을 가장 그 많은 비율로 넣어놓습니다. 건물에. 왜? 세금이 팔 때 세금이 많이 주니까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양도세 주는 거. 그것까지도 맞춰놓고 엑시트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할지도 계획을 대략 세워놓고 가야 여러분들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투자. 건물 투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자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위험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셔라 라는데 대부분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이 이뻐야 되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필요 없잖아요. 남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건물을 사시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데 사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떨어지고 오고 별 차이 없거든요. 건물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건물, 남들이 사줄 수 있는 건물을 사셔야 돼요. 근데 특이해요. 우리나라 아직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그건 내 마음에 들어야 건물을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이클을 했는데 저 일본에서 삼수로 바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주택 투자하셔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팔아가지고 대치동에 한 70억짜리 레버리지 끼시고 사신 분도 있어요. 압구정
현대죠? 압구정 현대 25억일 때 파셔가지고 그 전세 10억으로 가시고요. 15억 가지고 레버리지 쓰셔서 대치동에 77억짜리 사시고 있어요. 지금 130억에 팝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7, 8년생이시죠. 3년 전에 사신 겁니다. 이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분은 남편이 판교의 그 IT 회사 다니는 셀러리맨이시고요. 와이프분은 그 인테리어 회사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두 분 연봉 합치면 한 1억 한 7, 8천 정도 부부 합산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 컨설팅만 4년 했습니다. 왜 4년을 했냐? 집을 7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비싼 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생길 때마다 그 갭 투자하셔가지고 1억씩 막 해가지고 사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기 사기만 했어요. 팔지를 몰라요. 한 번도 안 팔아보신 분들. 나이가 와이프분이 75년생이니까 75년, 77년 이러네요. 근데 팔지는 않고 사기만 해서 7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가니까 세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어지간하면 다 무료로 다 해드리거든요. 제가 뭐 컨설팅 받아서 부자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거 잘 안 봤었는데 이분은 도저히 공짜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3년 걸렸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팔면서 세금 줄여가지고 그건 다 팔았는데 1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년 지금 이제 1년 한 반 됐네요. 1년 반 전에 49억에 샀습니다. 본인 돈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억 정도 저건물로 사가지고요. 들어가서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는 거 대표님 저 돈 없어요. 저 어떻게 공사해요?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대출 다 받아서 다 지어놓고 임대 다 마쳤더니 저거 할 때까지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걱정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임대 싹 맞추고 나니까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 안 옵니다. 작년 여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했어요. 저 2개 층은 비었고요. 저 밑에가 지금 있었던 임차인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개 층 증축까지 있거든요. 증축까지 하고 지하에 여기 탁구장 있죠? 이제 탁구장하고 얘는 안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화장실 새로 설치해가면서 한 개층 증축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는 쉬워 보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저거 만드는데 얘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은평 보니까 또 은평에도 또 이게 있잖아요. 못 사는 동네. 여러분 아니다. 정말 많이 오른다. 사자. 제가 뽀뽀 우겼습니다. 손해 보면 나 줘. 지금은 제 건물이라고 그래요. 정작 본인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83억에 팝니다.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22년 동안 번 거에 4배를 본 겁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고 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뭐 여기서 8억 5천이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 한 8억 들었습니다. 8억. 네. 또 자기 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은행에다 다 빌려줬습니다. 제 맘대로 빌려줬습니다. 빌려줍니다. 어떻게? 그건 이제 저희한테 오셔야 되죠. 저희들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대회입니다. 그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파트너들하고 하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철칙이 있는 게 절대 커미션을 안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부동산을 하러 이제 삼성을 때려치고 나왔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모든 게 커미션이에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세무사 소개시켜주고 법무사 소개시켜주고 은행 대출 소개시켜주고 다 커미션 있어요. 저 몰랐어요. 왜냐 삼성은 그런 거 받으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아직 파라피가 좀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저희가 부동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법무사분이 봉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옵니다. 법무사 소개시켜주면 한 20, 30만원씩 줘요. 그러길래 이거 왜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원래 부동산 이거 하면 주는 거래. 갖고 가시고 다음부터 견적 낼 때
그 싸게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대표님만 그러냐고. 싫으면 나라 그랬어요. 말로는 됐겠죠. 근데 지금도 안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받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사업 열심히 하려고 일부러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제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저희가 이제 한 20명이 좀 넘는데요. 그 직원들 관리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딘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쯤 되면 뭐 컨설팅 상가 오면 돈 받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거 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부자 될 것도 아니면 하지 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지방에 놀러 가신 분들 7월달까지 지금 스케줄 다 잡아놨어요. 자기들 쉬면서 대표님 보고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상담하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요. 못 있어요 아주. 근데 그러랍니다. 재밌습니다. 건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삽니다.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삽니다. 사라고 하는 물건 사셔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짚어보고 가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에 들고 있고 언제 매각할 거고 얼마에 매각할지를 사전에 다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계획도 안 세우시면서 건물 투자한다고 하시면 그냥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건물 투자가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아파트하고는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런 계획들을 안 하고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요 세미나에 오셔서 아마 요 대표님도 그러시고 부동산 쪽 이 조각 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이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새로운 IT하고 접목해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투자는 해보십시오. 투자는 어떤 거든 간에 저는 해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 회의 영상 가끔 나갈 때 뭐라고 하는데 해보라고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도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 먹고 하면 좀 꾸지꾸지하잖아요. 우리 사람 말로. 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돈이 많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젊었을 때 돈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저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사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패하면 뭐 돈 더 잘 벌게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 보셔야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위펀딩 같은데 뭐 투자하시는 이런 그거는 해 보시라고 해요. 그 경험이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위펀딩 사시고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월급쟁이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하고 월급쟁이들이 못하는 거. 일단 안전해야 되는 것부터 찾습니다. 네, 안전해야 되는 거 찾고요. 남자보다 왜 여자분들이 투자 잘하시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책임감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남자분들, 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내 자식들, 내 와이프, 우리 집 여기다 포커스 맞춰져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요 나음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선배들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LG나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거기에 공무원분들, 선생님들 이런 어떤 안정된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투자 못합니다. 왜? 똑똑하거든. 나음을 잘 안 들어. 나 원래 대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나 너보다 공부도 잘했을 거고 뭐 나 지금까지 대기업 다니면서 누구한테 누구만 말 듣고 이러지 않았어 라는 게 이제 몸속 뿌리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위펀딩 대표님 보면서 야 역시 거기까지 안 가신 분도 있잖아요. 한 5년? 그러니까 몸에 굳은 살 안 박히신 분들 머릿속에 한 10년 이내만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근데 2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들 투자 잘 못합니다. 누가 하냐? 와이프분들이 하세요.
어디서? 대치동 아줌마들 모임에서. 어떻게? 질투심에. 저 집에 누구 샀대더라. 저 엄마가 와 모임하는데 여기 건물주 됐다고 계속 자랑하는 거야. 짜증나잖아. 내가 이제 상담 받으러 와요. 상담 받으러 와서 대표님 저희도 건물 살래요. 돈 어떻게 해요? 이거 있고요 저거 있는 거 팔고요 해가지고 와서 산대. 사실 것 같으면 못 사죠. 그때 기분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진짜 삽니다. 한 1년 걸리지만. 실제로 그래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저희 투자자들만 보통 기본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만납니다. 상담만 그렇게 해드려요. 제 비즈니스도 따로 있어서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많이 만나드리려고는 합니다. 왜? 투자하실 줄 아세요? 못해요. 100명 오셔봐야 1명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제 시간 투자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먹고 사니까 저도 혜택 받은 사람이니까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상담료를 받습니까? 오면 저희 그 음료수들 커피들 다 드리는데 다 공짜입니다. 네, 돈 안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결국엔 제 자산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셔서 건물 투자 이제 누군가 언젠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10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그래서 미리 씨를 뿌려놓는 겁니다. 저도. 네, 잠재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빨리 시작해 보십시오. 투자는 빨리 시작하시고요. 그것도 빨리 해봐야 압니다. 실제로 그 깊숙이 들어가 봐야 진짜 투자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미나 아무리 많이 듣고 다니셔봐야 사실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예전에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도 저도 주말에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어요. 다니면 뭐해? 나한테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 PF 뭔 얘기한 거 이렇구나라고 했지만 기억하세요? 못하실걸요? 근데 나하고 관련 있는 주택 투자, 내가 예를 들면 이천동 살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왜 그 동부 이천동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건 기억해.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 투자를 하시려고 왔어. 저거 하나 보네. 내가 상담받으러 갈까? 이 생각하고 가실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는 뭐든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크든 작든 주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짧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트렌드가 짧게 바뀌면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바뀌실 겁니다. 예전처럼 5년, 10년씩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분양권 투자했처럼 예전에 한참 분양권 투자할 때는 6개월 만에 사고 팔기도 했고요. 사가지고 바로 나오면서 팔기도 했어요. 한참 때는. 한참.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짧게 잡고 자주 옮기셔야 됩니다.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 내는 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팔아도 보시고요. 사보시기도 하고요. 손해도 봐보셔야 진짜 나중에 부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 경험을 비춰서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결혼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경매 들어간 집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파트는 17개인가 18개인가 그 정도 사고 팔아봤습니다. 네. 삼성 다닐 때도 했으니까 주말에 맨날 모델하우스 다니면서 이렇게 분양권 투자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파트 투자는 했고 지금은 안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상가는 안 삽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상가는 안 사요. 오피스텔도 안 삽니다. 네. 그런 주인데 상업적 부동산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고 뭐든지 아무튼 시작해 보시라는 게 오늘 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